장기 이평선을 3번 이상 터치를 하면 이때까지는 지켜줬지만은 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한 번이죠, 두 번이죠. 근데 지금 일봉상 111선이 깨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깨진다면 3일봉 111선 지지 여부가 나올 것인데, 이번에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얘기 드리자면, 제가 이 기법을 누구보다 제일 오래 써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번이 마지막 시즌 종료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이냐, 일봉상으로 큰 그림에 대해서 만약 여기가 고점이라 치면 이 고점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이 896일선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확인을 받으러 갈 것이다. 여기가 깨지면 이런 식으로 역배열까지 하락을 할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긴 프레임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물러 분들은 이 시장을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코인젠입니다. 지금이 일봉상으로 111선 이탈 여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라고 미리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하락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만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이제 영상마다 계속 언급되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 111선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이 모든 파동이 1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그래서 111선 지지 여부가 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111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현물을 들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자, 그렇게 먼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BNB 코인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죠.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가총액이 100이 있으면 나머지 지금 58%가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게 58%고 나머지가 알트코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비트코인 지배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배율이 떨어지면 당연하게 그 시가총액이 다른 알트들로 흘러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7% 도미넌스가 하락이 이제 알트코인의 큰 상승에 대한 이유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BNB 810달러, 830달러에 제가 이제 무조건 사라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4,900달러 넘고 이제 5,000달러까지 5,000달러 언저리까지 상승을 하였고, 2021년도 최고가를 갱신을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온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3월달에 저점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896일선 뚫는 순간에 그래서 이더리움을 최종적으로 4,250달러죠. 2,800달러에 타서 물론 단타로 끌고 갔긴 했지만 어쨌든 2,800달러에서 4,250달러까지 해서, 저도 제 시드를 얘기를 드리자면 10억으로 저는 항상 선물 매매를 고정적으로 놓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30억을 토탈이 되어서 그렇게 3배 정도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 1시 20분에 저희 OKX 혹은 빙X 선물 코드로 가입하신 분들의 한정적으로 포지션을 제 포지션을 공유해주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889달러에 입절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침 7시 21분에 6시간 뒤에 공개방에 코인진 청기누설 오르게 여러분들에게 입절을 했다고 얘기 들었고, 한 달 동안 230% 수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익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였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일 봉상으로 224일선이 도달하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정별이 아닌 상황이므로 448일선과 이 흰색과 보라 색깔이 제일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별이 상황이 아니므로 224일선에서 3일봉 도미넌스 반등을 예상합니다. 익절한 이유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미넌스를 보면 3일봉을 보면 지금 반등을 예상한다라고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려면 일단은 정별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아직 정별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락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비트코인이 뭐 하락을 하면서 도미넌스는 보통 오르거든요. 그래서 알트들도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있고 도미넌스는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도 당연하게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BNB를 890달러에 익절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111선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항상 드렸었죠. 근데 딱 111선을 꼬리를 달았죠. 이렇게 지지를 받았죠. 근데 사실상 이건 좀 꿀팁이긴 한데, 이렇게 111선을 꼬리를 깨고 밑꼬리가 만들어지는 마감, 9시 마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꼬리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밑꼬리를 달고 다시 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30분입니다. 8시 28분인데 요 시간 보이죠? 근데 30분 뒤에 지금 현재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11만 505달러 이 위에서 마감하지 못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얘기를 드릴 건데, 근데 이 111선을 뜻하는 게 여러분들 상승 파동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하락 파동은 A파, B파, B파의 반등, C파의 지지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A파의 하락이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지, 뭐 A파 하락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하락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어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A파의 하락의 지지 레벨이 되는 게 112일선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보면 이 A파의 하락이 더 골이 깊어지니까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간들을 여러분들에게 111선 이탈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224일선까지 하락할 수 있고,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3일봉 111일선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만약에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9시 봉 마감이 111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더라도, 한 가지 시나리오는 지금 아까 11만 500달러 111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111선이 깨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뭐 한마디로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깨지면서 1년선까지는 일단은 도달을 빠르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1년선에 도달을 하더라도 3일봉상으로 111선 레벨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왜 하락을 보고 있는지, 어차피 여기서 지지를 받아도 반등을 치더라도 왜 하락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럼 하락을 할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최근 관점을 얘기해 드리자면, 이더리움을 숏을 탔었죠. 4,770달러에 4,770달러에 숏을 타서 이더리움을 BNB를 익절을 하고 4,636달러에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절한 이유는 여기서 CME 갭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12시간 봉 224일선 지지. 그래서 12시간 봉 보면 지금 이탈이 됐죠. 당연히 12시간 봉상 224일선이 일봉상 111일선과 똑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탈을 했겠지만, 저 당시에는 12시간 봉상으로 111일선을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2시간 봉상으로 1년선을 지켜줬다는 얘기는 일봉상으로 112일선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보냐면, 일봉상으로 우리가 기다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봉으로 반으로 쪼개두면 12시간 봉이 되겠죠. 12시간 봉과 12시간 봉이 되는데, 12시간 흐름에서 이 224일선을 지켜준다면 결국에는 이 111선을 지켜주게 가능성이 이제 절반 정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50%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12시간 봉에서는 이탈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12시간 봉이 남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봉상 아침 9시 마감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꼬리에 여러분들 뭐 당장 손절할 필요가 없어. 이런 111선 3일봉 111선 이 꼬리에서도 손절을 하지 말고 이 안착 마감을 보셔라 라고 3일 동안 기다린 구간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에 저의 생일날에 비트코인이 신기하게도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 생일이 또 이 트리마즈에 입주했던 날과 흡사한데, 그냥 트리마즈에 여기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쭉 이제 매매가 좀 더 잘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뭐 일단 TMI를 좀 하고 싶고, 이런 꼬리들 그래서 마감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왜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위에서 마감을 하더라도 111선 위에서 마감을 하더라도 왜 111선이 이탈이 될 거고, 왜 좀 장기적으로 보면 95K까지 111선까지 빠질 것이냐, 왜 그러냐면 4시간 봉상으로 볼게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때 방등도 저는 이 큰 하락을 우리가 좀 피했었잖아요. 그래도 BNB가 방어력이 좋았고, 그죠?
지금 이렇게 오르면서 우리가 여기서 익절을 했잖아요. BNB 익절 가격 여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원래 하락 트리거가 나왔다라고 저는 봤는데, 이렇게 불방등을 치길래 저희 청기누설 오르기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숏 스키징이다. 왜 그러면 앞에 얘기 들었던 부분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든지 4시간 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적어도 1년선, 이 224일선이 1년선이거든요. 1년선 밑에서 역별이 완성이 되고, 1년선 밑에서 5일선과 20일선과 60일선과 110일선이 이 1년선 밑으로 내려와서 반등을 쳤으면 이게 숏스키징이 아니고 그냥 찐반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처럼 보이죠? 역별이 1년선이 깨졌지만은 여기서 역별이 딱딱딱딱딱 되면서 딱 지지를 받으면서 슈팅 123K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비트코인도 123K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숏스키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BNB도 익절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있겠지만은, 그럼 결국에는 왜 하락할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린 것과 똑같은데, 결국에는 4시간 봉상으로 이 역별이 완성이 되어야 이렇게 큰 상승을 한다. 근데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 74K 구간. 어디냐? 3일봉 111선 74K 구간입니다. 실제로 74K에 제가 이제 3일봉 111선 위에서 마감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최저점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무조건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진짜 누누이 4월 11일 날 오늘 라이브 방송 요약 5분봉 224에서 하면서 재터치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흘러갔죠. 예. 그리고 3일봉 111선 안착 마감이 되었다. 마감이 딱 되었죠. 그래서 이 111선 3일봉 111선에서 74K 때 꼭 주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4시간 봉상으로 현재 이 3일봉 111선까지 가려면 이전에도 이렇게 역별이 되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역별 구간에서 3일봉 111선 구간이 여기 구간이잖아요. 이탈이 되면 시즌 종료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요약을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111선에서 여기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4시간 봉상으로, 아까 CME 갭 때문에 제가 롱을 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하락을 할 것인데 왜 롱을 탔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실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CME 갭이 지금 주말 동안 크게 하락을 해서 11만 7천 불까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 2월 24일 날에 제가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던 구간에서 2월 24일 이때 구간이죠. 이때 행보를 하고 있을 때 왜 저는 2월 22일 날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2월 22일 날에 얘기를 들었던데, 2월 22일 날에 이제 세력들이 111선이 일봉상 111선을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 바이비트 이더리움 해킹 원래 사건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탈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봉상 111선 이탈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일봉상 111선 이탈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의도는 하락을 원한다, 111선이 이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들었고, 부디 이번만큼은 제 분석이 틀리길 저 또한 바래봅니다 했는데, 저 또한 너무 바랬지만은 결국에는 일봉상 111선이 2월 22일 날에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지만은 2월 24일 날 정확하게 날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 6월 24일쯤인데 이때 방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데드 크로스거든요. 실제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깨졌다는 얘기는 단기 추세선이 깨지면서 장기 이평을 건드렸다, 추세적 하락 구간이 시작이 된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를 트리거로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어떻게 작년 같은 경우는 반등을 쳤었냐면, 이때 보시죠. 2월 24일 이때도 이렇게 장기 이평선 위에까지 반등을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는 지지를 해줬던 구간입니다. 2월 24일이 이때부터 이제 깨진 구간이거든요. 이때까지는 다 지켜줬던 구간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반등이 크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올 때 448일선까지 상승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마도 제 시나리오는 아마 이 갭을 이 정도로 이 장기 입병선 위로 뚫어주면서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지금 제가 탄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오른 다음에 CME 갭을 맞추러 간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파동의 고점의 시작점은 여기잖아요. 단기 추세선이 이탈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3일봉 111선 트리거로 간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일단 여기서 이제 저의 견해를 얘기 드리자면 장기 이평선을 3번 이상 터치를 하면 이때까지는 지켜줬지만은 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한 번이죠, 두 번이죠. 근데 지금 일봉상 111선이 깨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깨진다면 3일봉 111선 지지 여부가 나올 것인데, 이번에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얘기 드리자면, 제가 이 기법을 누구보다 제일 오래 써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번이 마지막 시즌 종료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이냐, 일봉상으로 큰 그림에 대해서 만약 여기가 고점이라 치면 이 고점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이 896일선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확인을 바로 받으러 갈 것이다. 여기가 깨지면 이런 식으로 역배열까지 하락을 할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긴 프레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먼 훗날 몇 년 안 돼서 이 영상이 쇼츠로 되면서 구독자가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63,000불까지, 이게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치로는 63,000불이겠지만은 이게 하루하루마다 100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뭐 6만불에서 63,000불에서 뭐 6만 후반대까지가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왜 조정이냐면, 누구는 이러겠죠. 아니 120K까지 상승했다가 아니 64K까지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조정이냐. 근데 이걸 파동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 고점의 시작점이 뭘 뚫어서 왔냐, 이 장기평을 뚫어서 여기까지 상승을 한 거잖아요. 이더리움도 제가 12시간 봉상으로 896선을 뚫어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먹은 거잖아요. 이 파동의 시작점을, 우리가 엘리엇 파동 1파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에게 딱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시작점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 추세는 어떻다?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아니라도 896일선까지는 온다. 그래서 여기 이탈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제 이 큰 프레임에서 파동을 보면 보통 이래요. 이때는 역별이 완성이 되고 역별까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 파동이 고점이 높아지면 여기선 역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여기서 60K 896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얘기냐면, 자 봅시다. 자, 이때 4시간 봉상으로 보면 역별이 딱 됐잖아요. 그죠? 역별 구간이 되었죠. 근데 이때 상승 뚫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지가 돼요. 그래서 이 고점이 여기서 뚫어져 버리면, 고점이 높아지면, 이전에는 역별이 완성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역별이 됐지만 상승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여기가 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작점이 결국에는 이 파동이 세지면서 파동이 커지기 때문에 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정답치입니다. 매팩이라고 하는 거죠. 금방 896일선을 얘기해 드렸죠.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가 22년도에 23년도 1월 1일날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시기까지도 맞춰 드렸어요. 최저점 시기는 11월 10일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가 11월 10일이거든요. 하락에 대한 게 언제 끝나냐면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야 끝났는데 실제로 11월 9일날에 FTX 사태 터지면서 딱 마감이 돼요. 15.5K를 최저점을 맞췄었는데, 그런 와중에 장기 평선만 보았을 때 111선 뚫었죠. 1년선 뚫었죠. 뚫고 난 다음에 항상 장기 평선 뚫고 난 다음에 이 뚫은 거에 대한 지지 확인을 항상 오르고 상승했었어요. 이 448일선도 보자면 뚫었죠. 뚫고 난 다음에 지지 확인을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896일선 뚫었죠. 상승을 합니다. 지지 확인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 확인이 좀 늦었지만 이제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11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이때는 미중 무역 정쟁이 터졌어요. 한 달 뒤에 항상 111선이 이탈이 되면 항상 한 달 뒤쯤에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는 미중 무역 정쟁이 생겨요. 이때도 2024년도 6월 달에도 이때도 엔킬이 청산이 나요. 이 지금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일까요? 지금 그 내용이 터졌겠죠? 여러분들? 네. 지금 여러분들 쇼츠를 보고 있을 테니까. 자, 지금 44분인데 이제 일단 좀 말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111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왜 일단은 큰 그림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정답지를 전부 다 알아서 막 머리가 복잡하겠지만은 그거를 지금 저도 알면서도 결국엔 떨어질 걸 알면서도 롱을 탄 거예요. 이게 진짜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제가 말하기엔 좀 민망스한데 예. 그래서 뭐 일단 올해 관점은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일단 미친놈처럼 진짜 다 맞추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진짜 구라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도 결국엔 뭐 다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500명 뭐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500명이나 다 뭐 여러분들이 저의 이제 다 증인이자 증거이자 예, 저희 집도 이 트리마즈도 제가 이 얼마나 잘 됐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예, 내가 살아있는 게 모든 예, 어쨌든 제 유튜브 영상이 다 증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111선에서 반등이 왜 칠 것 같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라는 거 좀 제발 좀 쓸데없는 거 장승파동은 자 봐요. 상승파동 5개 파동이 이루어져 있고 A파동, B파동, C파동 이 B파의 반등이 나오는데 자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왜 결국에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111선이 깨질 것 같지만 왜 그러면 물리더라도 숏으로 타는 게 낫지 않냐라고 묻지만은 지금 이 111선이 A파동에서 항상 이렇게 111선이 이탈이 되더라도 항상 반등은 나왔다. 결국에는 111선을 찍고 이런 식으로 반등은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이때도 그죠? 이때도 찍고도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항상 하락의 트리거는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힙소로 조진다. 이게 세력들입니다. 쉽게 이렇게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2024년도에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A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B파의 반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C파가 이탈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A파로 봤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상승을 해봐야 이제 여기가 A 파동이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엘리어 파동 하는 애들은 결과론적으로 재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여기가 이탈이 되어야 손절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가 저점이 돼버렸죠. 근데 이만큼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아냐 모르냐가 세력들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엘리어 파동 뭣도 모르는 애들은 여기를 A파로 봤을 텐데 여기가 A파 이탈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가격을 보지 않고 이동 평균선을 보고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하락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소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열고 눈 열고 집중하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십시오.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락 장승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락 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A파 하락이 나오고 B파의 상승이 나오고 A파의 저점인 레벨을 C파동이 이탈할 경우에는 이 한 사이클이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시작됐던 레벨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A파동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기준이 있죠. 일봉상으로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이탈되면 안 된다. 이 112일선 레벨이 하락 A파로 보고 있고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C파가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지지해주고 있고 그 기준을 112일선이 하락 A파동의 지지라인이 딱 되거든요. 그러면서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고 마지막 파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111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락 C파의 지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C파까지 마무리가 돼버리면 이게 전체 파동과 1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시피 여기서도 다 파동이 만들어지나 여기서 지지를 해주니까 이게 1파가 되는 거고 2파가 되는 거지. 마지막 힘이 센 3파동이 남았다. 3파동에서는 111선이 왔을 때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왜 추가 상승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때는 이탈했죠. 결국에는 이게 A파였고 A파 이 111선이 A파라고 기준으로 제가 딱 얘기를 들었죠. A파 나오고 B파의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C파가 이탈이 됐죠. 111선이 그냥 이탈되면 그냥 C파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반등이 나올 건데 그 트리거가 아마 CME 개입을 맞추러 B파의 반등까지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차트를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다. 그래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의 이동평균선에 남들이 쓰지 않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남들이 다 쓰는 121선, 201선 이런 걸 똑같이 쓰면서 왜 남들과 다른 돈을 벌려고 하는 건가요?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호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현재 나와 있는 호재를 보고 왜 호재로 하나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왜 남들과 다른 돈을 보고 싶나요? 남들과 다른 돈을 보고 싶으면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남들이 쓰지 않는 행동을 해야, 남들이 가지 않은 것을 가야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진짜 이게 저도 길지는 않지만 8년 동안 22살부터 어느덧 30살이 되었는데, 제가 청춘을 팔면서 제가 20대 때 6개월만 놀고 이 코인판의 시장에 뛰어왔는데, 첫 이 유튜브에 저의 이 소개 글이 첫 유튜브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고 이 마음으로 항상 행동을 해왔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 이동평균선이란 걸 찾게 되면서, 남들이 쓰지 않는 걸 찾게 되면서 저의 이제 그런 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결국에는 이탈할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CME 갭이나 혹은 그 부근 혹은 그 이상까지 상승을 하고 난다면 우리는 이 반등의 숏을 타야 된다. 왜냐? 4시간 봉상으로 896일선 여기까지 일단 내려와야 되거든요. 보통 어디서 상승을 해야 되는 제일 깔끔한 상황이었냐면 1년선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1년선이 이탈이 되었죠. 근데 보통 이 1년선도 그래, 1년선이겠지만 이 2년선을 더 잘 지켜줘.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 2년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서 여기가 상승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파동만 잘라서 봅시다. 이제 쉽죠. 이제 이 파동만 분석을 해보자면 이 파동의 고점의 시작점이 어디였냐, 지지 레벨이 어디, 여기였죠. 그런데 여기가 깨졌어요. 그러면 이 파동이 자체가 구라 상승이었다. 이 파동에서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4시간 봉상이기 때문에 신뢰도, 차트의 신뢰도가 높은 거는 시간봉이 크면 큰 순이잖아요. 그런데 4시간 봉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역배열이 완성이 되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아마 CME 갭까지 이렇게 상승을 이 4시간 봉상으로 장기 이평선 이 부근, 하필 또 111선과 224일선이 지금 다 몰려있죠. 근데 지금 그 수치가 116,563달러입니다. 이렇게 되면 CME 갭까지 채워지면 여기 살짝 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역배열까지 되면서 3일봉 111선에서 지지 여부를 우리가 또 볼 텐데, 결국에는 우리의 작전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CME 갭 근처든 뭐 어느 부분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CME 갭에서 팔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절에서 파는 그 여러분들 스스로 몫이고, 그 부분 제 포지션에 대해서 나중에 뭐 팔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저도 따로 저희 텔레그램에 말씀드릴 건데, 결국에는 이 숏을 잡아서 결국에는 3일봉 111선까지 간다라고 했잖아요. 일봉상 111선이 깨지면. 근데 결국에는 이게 세 번째 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숏이 원래는 예전 같으면 여기 첫 번째나 두 번째가 터치될 때는 우리가 목표가가 95K라고 여기서 익절을 하려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뭐 보통 여기 꼬리를 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꼬리를 달아야 지지가 나와요. 이렇게 꼬리를 달아야 반등이 나오거든요. 꼬리를 달아야.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어제 마감은 이렇게 꼬리가 안 달았죠. 이렇게 정직하게 되면 안 돼요. 왜 꼬리를 달고 오르면 더 좋냐면 개미를 한번 털었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세 번 터치가 되면 안 되냐면 이걸 개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6개월 전에 샀던 사람들이 한번 자기네들 평단가가 왔어. 근데 여기서도 평단가가 왔어. 근데 여기서도 또 평단가가 와. 여러분들 평단가 3번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파는 사람도, 여기서 파는 사람도, 여기서 파는 사람도, 여기서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100% 사람들이 팔려면 본절에서 팔 거 아니에요. 매도세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3번 이상 터치가 되면 매도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111선이 위에 있으면 뭐예요?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봐야 여기 한 번 터치 됐죠. 터치예요, 터치. 여기 터치 안 됐어요. 한 번 터치 됐죠. 2번 터치 됐죠. 여기는 약 상승을 하죠. 근데 FTX 사태가 터져버리죠. 3번 터치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지지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111선, 일봉상 111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이유에서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111선을 처음으로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111선이 이탈이 되면
단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오케이? 이거 개념을 아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분 남았는데 지금 400불 정도가 올라야 됩니다. 지금 11만 500불 정도가 이제 112일선인데 지금 현재 가격은 11만 123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111선이 이탈이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일봉상 111선이 이탈할 경우에 이 빨간색 선 224일선 1년선까지 얼마나 걸렸냐. 23년도에 18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2021년도 21년도 해서 2024 이렇게 해서 보통 최대 기간 18일 안으로 이 224일선까지 도달을 한다. 그 가격이 지금 100.9K입니다. 10만 900달러까지 최대 지금 오늘 날짜부터 17일, 18일 안으로 한다. 2월 24일에는 보시면 이탈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2월 24일 이후에 얼만큼 도달했냐면 올해는 4일 만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된다. 3분 남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를 얘기했죠. 1월 CME 갭을 안 채우고 간다 하더라도 어디서 채울 거냐면 이 1년선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1년선에서 항상 반등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 1년선을 잰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3일봉 111선 다이렉트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111선이 이탈하고 난 다음에 1년선에서 항상 큰 반등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CME 갭을 여기서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지지를 안 해주고 가면 이런 지금 여기서 반등을 여기서 아니고 CME 갭을 여기서 채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1년선에서 꼬리를 달면서 뭐 여기는 이탈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탈이 되든 말든 여기 구간은 상관이 없어요. 마감이 중요한 거는 111선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탈되면 여기서 117K까지 상승 크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지는 거죠. 예, 이만큼 세력들이 악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이때 뭐가 터졌냐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 미국은 암호화폐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10,000불 정도 오른 거거든요. 이런 구간이 1년선 터치 이후에 나왔던 구간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탈 마감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고 이제 저도 이렇게 실제로 매매를 하는 것도 이렇게 또 보여드릴게요. 숏을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예, 숏 탔고 일단은 자 이제 금방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2차 시나리오죠. 이제 2차 시나리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자 여기서 일단은 저는 5배만 들어갔습니다. 왜 5배에 들어갔냐면 아까 1년선에서 항상 반등이 크게 나온다 했죠. 여기 반등 칠 때 아마 좀 비중을 요때에 들어갈 겁니다. CME 이제 여기서 반등 칠 때 CME 갭까지 상승할 것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배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우리가 물론 청산이 되면 무섭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청산가가 만약에 120K를 치면 118K 뭐 119K 돼버리면 이 사람이 그냥 이거는 진짜 사람이 살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잃냐 안 잃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피가 말리기 때문에 그건 정신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배 들어가면서 이 1년선이 이탈이 될 때 뭐 여기서 추가로 차라리 더 내려올 때 타는 게 더 낫지 예. 더 올라올 때 타도 상관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럴 목적으로 5배만 지금 현재 진행을 했고 1년선까지는 지금 현재 1일부터 18일 안으로 하루부터 1일부터 18일 안으로 이 224일선이 도달을 할 것입니다. 그 레벨이 10만 달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이때도 2월 24일 날 이탈되었을 때 얘기를 똑같이 올려드렸던 건데 2013년도에는 1년선 111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18일이 걸렸고요. 2014년도에는 14일, 2018년도에는 6일, 2019년도에는 9일, 2021년도 5월에는 7일, 2021년도 12월에는 1일, 2024년도에는 17일, 2025년 2월 달에는 이제 안 적어놨죠. 5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평균의 수치를 보시고 얼마만큼 거의 18일 안으로 거의 2주 내지 안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이제 선물방에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물방에는 먼저 말씀을 들었고 나중에 공개방에도 이렇게 똑같이 라이브 중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에는 1년선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우리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310 111선까지 간다라는 건 맞아요. 95K까지 맞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변동성이 죽어요. 이게 현물이면 내 알바노 어제 뭐 반등 치든 말든 어차피 310 111선 95K 걸어두고 자면 돼요. 그런데 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거든요. 우리는 청산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잘해야 돼요, 선물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중이랑 비율 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면 무조건 제가 이거 111선 1차 되면 뭐 이렇게 막 3일 111선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310 111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아니고 이렇게 깨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하나 보면 여기서 반등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막 20배 30배 박으면 아니 쇼시라면서요 뭐 자기 청산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물이 아닙니다. 현물이면 에이 괜찮습니다 물 더 타세요 해도 되는데 우리가 물을 타버리면 청산가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물은 진짜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코인진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료입니다. 워낙 500만원 입금을 하시고 본인 OKX나 빙X 그래서 그 가입을 하시고 저한테 여기 방에 오실 수가 있거든요. 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에 이런 사칭 사기들이 많아요. 그런 걸 올리지 마세요. 뭐 어떻게 문의를 했는데 왜 답장을 안 주세요? 이런 걸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잠을 안 자서 지금 말도 안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